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에게 좀 더 기분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전방과 격오지 부대 병사들을 위한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가 보급됩니다. 생활관마다 한 대씩 비치되고 일과 이후나 휴일에 자유롭게 부모님의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올해 안으로 전방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공용 휴대전화로 부모님의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전방과 격오지 부대에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 11,300여 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용 휴대전화는 병사 생활관마다 한 대씩 비치되며 일과 후나 휴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과 통화하려면 병사가 전화를 거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수신용 휴대전화가 보급되면 부모님이 병사에게 전화를 걸 수 있게 됩니다. 보급은 단말기 납품업체 선정 등을 거쳐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수신용 휴대전화는 수신 전용으로 전화를 걸 수는 없지만 문자 메시지는 부모님의 안부를 묻거나 전화를 부탁하는 등 내용별로 미리 정해진 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전방과 격오지 부대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모든 부대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 경우 약 4만 5천 대의 휴대전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방부는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가 보급되면 부모와 병사 사이에 다양한 소통 채널이 마련돼 부모님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병사들의 군복무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앞으로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됩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자로 지정이 돼서 훈련에서 제외가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솔선해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국방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토 예비군 설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토 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17조 2항 동원 및 훈련의 보류에 명시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1호의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2호의 지방의회 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과 군수구청장, 교육감, 3호의 특별시의 부시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이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규칙을 새로 정했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솔선해서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신설되는 향토 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은 15조 3항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과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 국가공무원, 특별시 부시장은 대통령령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명시했습니다. 대상자 가운데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은 40세까지 훈련을 받아야 하며 개정된 법률안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2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법정 안팎으로 미술작품을 전시해 그림이 있는 군사법정을 만들었습니다. 네, 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고 친근하게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오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든 군사법원의 2심을 담당하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엄숙하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군사법원 곳곳에 화사한 꽃이 만개했습니다. 들국화가 초록색과 어우러져 편안함을 주는 작품 등 장창희 쿼백의 작품 12점이 설치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등 민간법원에서는 미술작품을 법정 안팎에 설치한 사례가 있지만 군사법원에서는 처음 시도한 겁니다. 군사법원은 군인 등의 형사사건만을 재판하기 때문에 군사법원에 오는 사람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거나 그 가족 또는 범죄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웅석 고등군사법원장은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방문자들이 법정 안팎에 걸린 그림을 보고 위로를 받고 친근함을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금이라도 편안함 속에서 친근하게 우리 군사재판제도가 가족들이나 우리 피고인들, 장병들한테 다가설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큰 효과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등군사법원은 앞으로 그림이 있는 군사법정뿐 아니라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입구를 리모델링하는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군의 구조 능력을 개선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창설된 해군 구조작전대가 해경과 함께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했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해상 사고를 대비해 마지막 한 명까지 구조하겠다는 일념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원동환 중사입니다. 동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선박이 상선과 충돌에 전복된 상황. 해군 일함대 상황실로 구조 요청이 들어오자 구조작전 대원들이 즉각 출동합니다. 고속정을 타고 사고해역에 도착한 구조작전 대원들.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표류하는 선원들을 구조합니다. 또 다른 대원은 최대 58m까지 잠수할 수 있는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물속에 가라앉은 선원을 구해냅니다. 함정에 설치된 이동형 가압 챔버를 이용해 수압에 시달렸던 조난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합니다. 해상 재난 사고 발생 시 마지막 단 한 명까지 구조하기 위해 훈련도 항상 실전처럼 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가 끝나자 전복된 선박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한 방제 작업도 실시합니다. 지난 7월 1일 해군 각 함대에 창설된 해군 구조작전대는 석 달에 한 번씩 해상합동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난 사고는 항상 악조건 속에서 일어납니다. 높은 파도, 짙은 안개, 조류. 하지만 우리 구조대원이 출동하여 인명구조 및 초동 조치를 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 단 한 명의 목숨이라도 구하겠다는 해군 구조작전 대원들의 고강도 훈련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공군은 매년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을 키울 수 있는 항공 우주 캠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의 하늘을 책임질 국내외 항공소년단원들은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2007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9회째를 맞은 공군 항공 우주 캠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참가할 수 있는 이번 캠프에는 한국 항공소년단과 미국, 캐나다 등 국제항공소년단 등 모두 9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습니다. 항공 분야에 꿈이 있는 청소년들이 공군과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3박 4일간 꾸며졌습니다. 하늘과 우주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진 청소년들을 초청해 항공 우주 과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군과 항공 우주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캠프를 통해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하늘과 우주에 대한 비전을 심어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항공 우주 분야 및 공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조종사들이 해상으로 탈출했을 때 생존 방법인 수중 생환 훈련을 체험하기 위해 수중 훈련장에 모인 학생들. 전투기 비상 탈출 시 동반되는 구명정을 타고 생존 방법을 터득합니다. 적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덮개를 쓰는 요령도 배웁니다. 한쪽에서는 물속에서 구명보트로 올라타거나 다른 보트로 옮겨가는 방법을 체험합니다. So it's very impressive to be here in Korea because we can try a lot of things that you guys do here. It's a fun experience for cadets to be here and to train with the military stuff and all things related to aviation. It's very nice. Yeah. 이 밖에도 캠프 참가자들은 11m 높이의 암벽을 오르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내며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어갑니다. 참가자들이 모인 곳은 암벽 훈련장. 생환 훈련의 일환으로 눈앞의 암벽을 극복하고 조종사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훈련입니다. 줄 하나에 몸을 의지하며 한 발 한 발 오르는 참가자들. 아찔한 높이지만 어느새 두려움은 잊고 웃음을 보이는 여유도 되찾습니다. 이번 공군 항공 우주 캠프의 특징은 예년에 비해 여성 참가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 여성의 직업적 제약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항공 우주 분야에 관심을 갖는 여성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막타워에서 과감하게 몸을 던진 여성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처음에는 안 무서울 줄 알았는데 뛰고 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막 그냥 한번 다시 하고 싶고 제 꿈은 관제사인데 이 캠프를 통해서 더 훌륭한 관제사가 되고 싶습니다. 올해부터 고등학생 전용 캠프로 운영된 공군 항공우주 캠프는 앞으로도 항공우주 관련 프로그램을 특성화해 청소년들의 직업관 정립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인사사령부가 2016학년도 수시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에 참가해 예비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대한민국 육군 간부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육군인사사령부는 지난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6학년도 수시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에 참가해 육군 간부 모집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맞춤식 모집 홍보를 위해 육군은 매년 수시와 정시 입학정보 박람회에 참가해 육군 간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의 우수 자원들을 획득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육군이 유일하게 대학 외 기관으로 참가했으며 전문 상담 요원과 모집 홍보 모델들로 편성된 전문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군에서는 육군의 우수한 간부를 모집하기 위해서 고객 중심에 찾아가는 홍보 서비스, 즉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육군 차원에서 이렇게 2년제, 4년제 대학교의 수시 박람회를 통해서 우수한 친구들이 육군 간부에 대해서 도전하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특히 육군 간부 모집에 관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입시와 취업 담당 상담 교사들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는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눠 수시와 정시 모집 등 연 2회씩 총 4차례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우수한 간부 모집을 위해서는 대학 입학 관련 박람회에서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간 국방뉴스에서 전쟁기념관 전시물을 통해 6.25 전쟁의 발발 과정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군의 북진과 유엔군 참전의 의미를 되짚어 봅니다. 네, 6월부터 보내드린 젊은 세대가 모르는 6.25 이야기,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혁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쟁의 흐름을 뒤집은 국군과 유엔군.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 국군에 북진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이니 나의 명령에 따라 북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 국군들은 10월 1일 날 오늘날 행정구의 상우 강원도 양양군 hen북면 기사문리 여러분들 속초 가시다 보면 38선 휴교소가 있는 그 장소를 10월 1일 날 넘게 됩니다. 가장 먼저 38선을 넘은 부대는 육군 3사단. 북한군이 불법 남침한 지 97일 만이었습니다. 질풍같이 북쪽으로 진격한 우리 군은 압록강 초산을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들 군에 갔다 오신 분도 알겠지만 야간 작전만 성공을 해도 태그가 기분이 엄청 좋은데 압록강까지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수통에 물을 뜨게 되는데 그때 수통에 물을 떴던 수통이 바로 이 수통이 되겠습니다. 통일을 눈앞에 둔 그때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매서운 1950년 겨울 중공군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 인자와 바다 해자. 사람이 바다와 같이 확 밀려들어오는데 엄청나게 밀려들어오는데 보니까 총을 다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총을. 왜? 그때 당시에 중공이 소련으로부터 물자와 장비를 지원받았는데 무기가 부족하니까 꽹가리하고 피리 들고 오는 거예요. 중공군의 인해 정술에 밀려서 우리는 또다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찾아 흥남부두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1950년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6.25 전쟁 중 가장 극적인 민족 대이동이 벌어집니다. 세계 전쟁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이 해상 철수는 국군과 유엔군 장병 10만 5천여 명과 피난민 10만여 명을 구출한 작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흥남 철수 작전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
전투하면 함선에는 기뢰 탐지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뢰 탐지기가 없어요. 상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군들이 또 중공군들이 흥남 부대에 많은 기뢰를 설치해 놨어요. 그 기뢰를 피해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동해 가가지고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완벽하게 흥남 거제도 장성포항에 하선을 시키게 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휴전선 부근에서는 수많은 고지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중 1952년 10월 철원평야의 유충지인 395 고지에서 벌어진 백마 고지 전투는 세계 전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치열한 전투입니다. 12차례나 전투를 벌여 7번이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혈전 끝에 육군 구사단은 고지를 확보하고 상승 백마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양쪽 모두 치열한 고지전을 벌이던 중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기념관 3층에는 유엔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전시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엔군 참전 주역과 지도자들에 대한 설명은 물론 전사한 남편을 그리워하다 60년 만에 남편의 곁으로 온 부부의 사연까지 전시돼 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그 학생들한테 전쟁이라는 이 쓰라린 것이 뭔지, 또 우리 6.25 전쟁의 그 발발동기가 뭔지를 이 기념관에서 아주 그 훌륭한 교육 장소로서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 아주 뜻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그리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전쟁. 수많은 고아와 이산 가족을 낳았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무수히 많은 참전 용사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가치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그려낸 초단편 영화제죠. 국군 29초 영화제에 출품된 우수 작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군인 부문 입상작 한 편과 일반 부문 입상작 한 편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원석과 같다. 그 원석을 빛나게 하는 건 연마하는 것뿐. 지금까지의 내가 아닌 새로운 모습을 만나게 된다. 이 모든 시간을 이겨낸 대한민국 군인은 연마된 다이아몬드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제 그녀도 내 전화를 피하는 것 같다. 이제 내게 남은 건 내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아이유. 올해 안으로 전방부대 병사들이 생활관에서 공용 휴대전화로 부모님의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방부는 병사들의 군 복무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조국을 지키는 우리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